나와가지고 어차피 뭐 어디 구경 가기도 그렇고 밖에 나가봐야 비만 오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말 젊은이들 일자리 문제, 또 노인들 일자리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 AI 시대가 시작이 되니까 공부를 해도 지금 공부한 사람들의 일자리마저도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팩토리 오토메이션에 의해 가지고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사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이제 한계에 부딪혔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마저도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어디 택배 회사 기사 모집한다고 그러면은 뭐 10만 명씩 몰리고 하는 그런 이제 참 불행한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50대 후반 60대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남은 인생이 상당히 깁니다. 사실은 이제 30에서 60까지 대개 일을 하면서 살아왔지만은 60에서 90, 이제는 거의 100살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은퇴하고 나서 30년, 40년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작금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 몰려가는 대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데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 걸 레드오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피바다입니다. 가봐야 절대 성공이라는 거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낭비할 뿐이에요.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면은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냥 청춘만 허비하는 거예요. 문제는 노후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되는 거, 또 일할 수 없을 때에도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되는 그런 일거리를 만들지 않으면은 인생은 절대로 대책을 세웠다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전에는 조이 시절에는 그냥 공부만 하면 됐어요. 공부 잘하면은요 대학 졸업하면은 대개 다 일자리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못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었어요. 다 취직을 했어요. 저같이 삼류대학을 나온 사람도요 취직을 했습니다. 전에는 거의 학력을 띄우지 않다가요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냥 삼류대학이라도 그냥 띄워놓습니다.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띄우지 말자고. 그런데 하여간 제가 끈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과정 6학기째 마지막 학기거든요. 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여간 저희 친구들 중에는 뭐 30대에 벌써 학위 받고 다 대학 교수하고 뭐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진하죠.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도 2년 후배들하고 졸업했어요. 재수, 낙제 뭐 이런 거. 지금도 또 자꾸만 낙제를 합니다. 졸업시험 봤는데요. 전공 3과목 중에서 2과목하고 영어는 합격을 했는데 1과목 불합격했어요. 재시험 그래가지고 이 바쁜 판에 또 한 번 또 시험 보러 가야 됩니다. 뭐 떨어지면 또 다음 학기 등록 한 번 더 해서 또 하면 되죠. 하여간 잘하지는 못하는데 끈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생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 얘기 하다가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성공에 대한 희망을 버려버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어디서 남 하는 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그달 벌어서 그달 먹더라도 그런 일자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떤 그 인생 문제에 그렇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체를 해가지고는요, 성공을 하더라도 실패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때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성공했더라도 결국은 실패다 하는 거예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노후 대책 안 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찾는 것이 꼭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일 필요가 있어요. 전투는 잘 못하더라도요, 전략이 좋으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내가 예를 들면 힘이 약해도 힘 센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전략을 잘 쓰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힘은 약해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어떤 방법을 잘 선택을 하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저예요. 저는 지진아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열등감에 쌓여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2년 후배들하고 학교 다녀보세요. 열등감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친구들은 여기다 3자 달고 다니는데 나는 1자 달고 다녀. 예. 그럼 2자 달고 있는 2학년한테 말을 올려야 돼요, 낮춰야 돼요? 예. 그런 거 청소년 시절에 예민하죠? 예, 말 얼버무렸다가 요 2자 단 애한테 한규탱이 맞아봐요. 정말 살기 싫거든요. 예, 열등감, 밤새도록 열등감에 울어야만 됩니다. 예. 그런 지진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인류기업 들어갈 수 있는, 대기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안 됐어요. 예, 삼류기업에 들어갔는데도요, 제가 무역학과거든요. 그럼 무역부의 발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를 못한다고 국내 영업부, 예, 가방 들고 샘플 들고, 예,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1분에 120보 정말 씩씩하게 하루에 10명의 고객은 반드시 만난다, 이런 어떤 신조를 가지고 뛰었던 그 초창기 세일즈맨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본사에 시원한 에어컨 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회계부서라든가 인사부서라든가 총무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했는데, 저는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밖으로만 뛰어야 됐던 그런 젊은 날을 보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원해서 그쪽으로 간 것은 아니었지만 전략적으로는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사무실에, 고층 빌딩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사무를 보고 있던 그 친구들, 그 동기들은요, 지금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 쫓겨났거든요. 그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지무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외판 사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방 들고 열심히 뛰었던 저는 지금 국내에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그런 유통회사의 회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개인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전략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에 할 것 같으면은 확실하게 성공하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어디로 몰리냐면은요, 한 달에 300만 원에서 700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어때요? 대기업 들어가면 이런 자리 주죠? 예. 이런 자리 가면은 부모님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저런 데 보내려고요. 과외시키고 뭐 하고 난리 치는 거예요. 애들 쥐어짜고. 그런데 대부분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 보면은 성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노후 대책이 안 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저보다 공부 훨씬 잘했던 분들 중에서 지금 노후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고 뭔가 노후를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고 뭔가 찬바람이 도는 그런 분들 여기 앉아 계실 줄로 압니다. 예, 저보다 공부 분명히 잘했는데도 저는 속이 시원해요. 그런 분들 보면 왜? 제가 젊은 날 공부 못해갖고 그 쓰라렸던 것을 보상을 받는 것 같아요. 자, 요런 자리 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요 팍 터지는 자리예요. 엄청나게 유능한 애들이요 사정없이 몰려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피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피하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버려.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버는 자리. 이런 자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잘 안 몰려요. 왜? 아이고, 이 자리도 어려운데, 여기 면한 것만 해도 어딘데, 언감생심, 이런 자리가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블루오션인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애터미에서는요 3천에서 7천을 벌 수 있는 요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금방 올라오셨던 분이 있죠? 예, 어때요? 한 달에 막 2천만 원씩 벌만하게 보여요? 그 아줌마, 예? 전업주부였다는 분,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예? 소득면에서는 한 10배 차이가 나는데 외모라든가 뭐 어떤 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10배 차이가 나요? 내하고 비슷해요? 아니면 내 이하예요? 예? 비슷해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벙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로얄 클럽에 들어와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버니까 이 자리 서서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났다고 그러면은 어벙하죠. 그렇죠? 예. 어벙해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부터가 원래 또 어벙해요. 예. 어벙한데 한 달에 2천만 원씩 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요 3년 5년만 있으면은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번다니까요. 그것도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 받아. 병원에 누워 있어도 나와. 호수 꽂고 있어도 나와. 그런데 죽어도 나와요. 왜냐하면 자식한테 상속이 돼요. 상속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 자식이 죽어도 또 돼요. 왜? 손자 때까지 상속이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 가문의 부자로서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을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는 거예요. 절대로 그 이상은 벌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깨는 거예요. 오늘 원데이 세미나의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을 한 달에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벙이 아줌마도 버니까. 그게 터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게 가능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없고 인터넷이 없으면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가 이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비즈니스를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말 들어봤죠? 예. 들어는 봤을 거예요, 하여간. 예. 알리바바가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예. 아마존이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우리는 네이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자, 전 세계에 새로운 10대 부자 중에서 절반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만 하라고 놔두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 구경만 할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면은,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은 역 있죠, 역 플랫폼 있죠. 서울역 플랫폼에서 만나자 이러죠. 예, 그게 승객들이 내려서 지나가고 기차를 타려고 지나가는 그 자리를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일반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애터미 비즈니스다 하는 거예요. 겁나게 어려울 것 같죠?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안 어려워요. 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해. 아까 여기 아줌마 올라왔었죠? 네. 남자분은 저 벤처기업도 하고 무지무지하게 똑똑한 분, 그분도 성공을 했는데, 두 번째 말씀을 했던 아줌마는 벤처기업 사장 할 만해요? 아니면은 그냥 어벙해요? 예, 그냥 어벙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전업주부였다고. 그리고 그 친정 어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딸 고생해서 어떻게 맨날 걱정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생긴 것도 지극히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예, 아주 표준 모델. 그냥 골목에 지나가다, 시장에 지나가다 보면은 만날 수 있는 사람, 예, 특징이 없어서 아무런 기억이 안 남는 사람, 예,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사람, 예, 그런 분도 성공을 해요. 지금 내 얘기하고 있다 이러고 듣고 있잖아요 지금. 예. 자, 이게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말은 거창한데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를 들면 통신회사 있죠. 통신회사가 이쪽 단말기라고 하는 걸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터미널, 버스 터미널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종점, 끝이라는 얘기예요. 터미널. 자, 이쪽에도 또 터미널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이 다 터미널이에요. 이게 단말기라고 그러죠. 예. 자, 이 단말기와 단말기를 연결하는 거, 요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면은 SKT라든가 뭐 LGT라든가 그 다음에 KT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죠. 예. 그래서 요거를 플랫폼이라고도 하지만 뭐라고도 하냐면은 허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브는 자전거 이렇게 살이 있으면 그 가운데를 허브라고 그러죠. 예. 요 허브예요, 허브. 자, 플랫폼 허브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단말기와 단말기를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친구 전화로 가는 것이 아니고 통신회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돼 있어요. 다 요 단말기와 단말기를 연결시키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요게 터미널들이에요.
그러면 이 터미널 중심에 뭐가 있다? 허브가 있다, 플랫폼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유통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알리바바가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 생산회사들에게서 공급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허브가 되고 플랫폼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면 어렵죠.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결제 시스템, 돈 받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여기서는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만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어벙이 치고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주로 쥐어 터지는 게 뭐 때문에 쥐어 터지냐면,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생각만 하냐고 쥐봉으로 맨날 주워 맞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요, 뭐를 막 그리다가요, 선생님이 불렀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내 뒤로 왔어. 그래갖고 뒤통수를 깠어.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은, 바다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바다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다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바다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가지고 영산강가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까지 갈 수 있는 그 뗏목을 만드는 그거를 그리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가지고 옛날에 과수원을 하니까 록강이라고 있어요. 드럼통 있죠. 그 철 드럼통을 묶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광주 나주에서부터 타고 내려가면 목포로 해서 바닷가를 갈 수 있다고. 그 바다가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들리지가 않아.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제 뗏목 그리다가 선생님이 부르는데 모르고 있다가 와가지고 이 새끼 뭐하고 있어 하면서 얻어 터졌어. 요만큼 남북이 났어. 남북 났다는 말 알아요? 예, 이렇게 푹 쥐봉으로 빵 맞아가지고. 그런데 하여간 지금 그 바다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전 세계로 지금 나가가지고 제가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 공부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 생각 중에요, 내가 배운 것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본 것은 그런 게 아닌데, 요러고 있으면은요, 예, 깝깝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없던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공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지능이에요. 성공지능. 예. 자, 지금 애터미는 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가 허브 역할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에는요, 단말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단말기는 개털이에요. 개털. 예. 단말기는요, 부지런히 움직이면은요, 돈이 빠져나가지 절대 돈이 안 생겨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맨날 뭐 하고 막 통화하고 그러면 돈이 벌려요? 돈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죠. 예. 그러니까 이 터미널은 부지런히 움직여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돼. 허브를 해야 돼. 허브는요, 가만히 있어도요, 터미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면 돈은 어디가 쌓이냐면 허브에 가서 쌓이게 돼 있어요. 오늘 기가 막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지금? 다 알아먹고 있죠? 예, 강사가 우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난 척 좀 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살아야 돼요.
왜 제가 그 생각을 하냐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못난인 줄 알고요, 열등생인 줄 알고요, 그래가지고요 맨날 찌그러져 살았어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 제가 제법 괜찮은 애라는 걸 알았어요. 군대 가가지고 전봇대 타면서. 자, 애터미 자체가 허브예요. 허브. 왜 허브냐면요, 지금 생산업체 있죠? 뭐 콜마 B&H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디오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다른 생산업체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애터미라는 허브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터미는 사실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유통회사인데 월급 받는 판매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판매회사예요. 판매 전문 회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판매를 하는 회원들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또 이 회원들은 또 새로운 회원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공급하는 회사가 있고,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허브 역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랫폼인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가 그냥 일반 알리바바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그냥 플랫폼으로 끝난다고 하면은요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돈이 플랫폼으로만 다 몰려들어 버려. 그러면은 이게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겨가지고요, 결국은 이쪽 돈들이 요리 다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도 나중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뭐냐면은요, 할인 매장이에요. 할인 매장이 하나 어느 동네에 딱 들어가면은 그냥 세탁소부터 시작해서 구멍가게들이 막 싸그리 거의 70%가 문을 닫아요. 망해버려요. 로드샵이. 그리고 싹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잘 되냐면은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월마트 같은 경우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인데 한계에 부딪혔고 이제는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와가지고 사줄 사람들이 돈이 없어. 왜? 월마트가 너무 빨아먹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돈 쓰는 사람만 주변에 만들어 놓고 혼자 돈을 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면 안 되겠죠. 자, 애터미가 허브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허브가 되는 거예요. 자, 애터미라는 회사에다가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외주를 주는 거예요. 야, 박한길 네가 전산 시스템, 물류 시스템 이런 거 품질 관리 시스템 잘하니까 요거 네가 전담해. 나는 판매 전담을 할게 해서 이렇게 판매원을 모집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이 커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쭉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판매를 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분들이 판매한 것에 대해서 나는 중간에서 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이게 수당인 거예요. 사실은 이 허브는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시스템만 딱 구축해 놓으면은요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허브가요 계속 바쁘면 문제가 있어요. 통신회사의 직원들이 어디 불난 집처럼 막 호들갑을 떨고 바쁘게 움직여.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통신회사 직원들은요 아무 일이 없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으면은 누구만 바쁘냐면은 터미널과 터미널만 바쁜 거예요. 그럼 조용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은. 자, 여러분들이 판매원이 됐는데 실제로는 판매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물건을 사냐면 다 여기 와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수당은
이렇게 받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을 거예요. 나 잘 못 파는데, 또 내 주변에 보니까 잘 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걱정이 되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애터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요, 남한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에요. 남한테 팔 수 있으면은 조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자기한테만 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물건을 팔았을 거예요. 화장품 팔고 샴푸 팔고 쌀 팔고 뭐 팔고 다 여러분한테 누군가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는 끊어야 돼. 여러분들이 끊고 이제는 내가 내한테 팔겠다. 그거는 다 할 수 있죠. 어벙이라도 할 수 있죠. 예?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내한테 팔던 것을 이제는 못 팔게 하고 내가 나한테 파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못 하겠다. 손 들어봐요. 예, 별도 프로그램으로 좀 관리를 해야 돼요. 예, 장애인을 돕는 그런 지적 장애가 생긴 거예요, 지금. 예, 장애인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따로 가야 돼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 성공을 못 해요. 자, 자기한테는 팔 수 있죠. 그런데 자기한테 팔 때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3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째, 꼭 필요한 거여야 돼. 전에 사서 쓰던 거. 안 쓰던 것을 내가 사라고 그러면은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품질이 좋아야 돼. 전에 쓰던 거고 품질이 좋아. 그런데 가격이 싸. 그럼 무조건 판다, 못 판다? 무조건 파는 거예요. 자, 치약이 있는데, 여러분 치약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되죠. 하루만 없어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치약이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은 최소한 나한테는 판다, 못 판다? 판다 이거예요. 자기한테는 팔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요거 못 하겠다.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예.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못하는 분 빨리 손 드세요. 예. 네,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기한테만 파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한테만 파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한테는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러면은 터미널만 할 거냐? 아니에요. 이 사람도 허브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 판매를 자기한테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구매를 하지만은 실제로 수당은 전부 다 나를 통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AI 시대에, 이 지금 새로운 시대에는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만 그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그냥 쓸어 모아버려 그냥. 그것이 아니고 모든 서민들이 다 플랫폼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바로 애터미 시스템이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은요, 정말 싼 제품들이에요. 진짜 좋은 제품들이에요. 제가요, 여기서 먹는 것들은요, 회장집에서 대개는요, 며칠에서 몇 달씩 먹어본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안 먹는 것은요, 절대 못 팔게 해요. 예. 제가 지금 꽤 부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자를 만나더라도, 아무리 고급 제품을 쓰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권하면은 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비싸다, 싸다? 싼 거예요. 아까 저 SBS 블루베리 영상 보셨죠? 가격이 싼 거예요. 그래서 절대 품질의 제품을 우리는 절대 가격, 누구도 이 가격 이하로는 팔 수가 없다. 요즘에 그런데 이제 애터미 따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생긴 회사들이 있어요. 예, 가격은 잘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품질이에요. 별로인 거 가지고 우리가 990원에 저 칫솔을 파니까 거기는 989원인가 903원인가 뭐 얼마인가 싸게 해가지고 더 싸다고 막 하고 있어. 예.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품질이 별로야. 품질을 맞추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품질까지 맞추는 거. 가격은 싸구려 갖다 팔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터미보다 우리는 더 싸게 한다, 사모님과 싸게 하면서, 어이구 등신들 제가 그렇게 한다고 쏙냐,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가격들을 낮추고 하는데 정말 절대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주스류 이런 것도요, 그냥 그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데서 팔고 있는 농축 과즙 이런 거 아니에요. 농축해가지고 가져와서 다시 물 타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전부 생과일을 가져와가지고 한국에서 직접 짠 거예요. 짜가지고 물 한 방울 안 섞고 그대로 100%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농축해가지고요, 다시 희석을 하면은요, 뭔가 쓴맛 같은 게 막 돌아, 이런 게. 제 입맛에는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안 먹어요. 그런데 이걸 먹어보면 정말 집에서 내가 과일을 직접 짜가지고 먹는 맛하고 동일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량으로 생산을 하니까 내가 짜서 먹는 것보다도 더 싸게 공급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쓰는 애터미, 정부와 사회가 되다 보니까요, 많은 제품들이 막 파도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라야 되는데 고르기가 힘든 거예요. 그 고르는 일을 누가 해주냐면 애터미가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큐레이터다. 그래서 애터미에 실려 있으면 그냥 내가 고르는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믿고 쓰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면서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인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고 쓰는 애터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의 오너가 되시는 거예요. 요거 이해 다 하셨죠? 오봉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책이 나왔어요. 아름다운 마케팅이라고. 애터미하고 저해관해서 썼는데 제가 직접 쓴 건 아니고 이 유광남 작가분께서 이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쓰셨냐면은 여러분들처럼 여기 앉아서 들은 내용들을 여기다가 책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 아마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고 이런 내용을 누구한테 좀 알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내가 듣고 설명하려니까 말주변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책을 주면은 돼요. 지금 11,000원인데 애터미는 절대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5,500원 반값에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어요. 연말 지나면 이제 서점에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정가에 사셔야 돼요. 서점에서 정가에 팔고 있는데 우리가 막 반가격에 팔아버리면 서점에서 절대 취급을 안 해요.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요,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누구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5,500원 이상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책 하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다,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다 싶으면은 책을 보내주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권 20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한 50권 100권씩 사가지고 한번 쭉 보내보세요. 그러면은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바쁩니다. 지금 본사 지금 거의 이제 완공돼 가고 있거든요. 많이 지어졌죠. 그렇죠?
4,800평 정도 되고 전체는 한 10,000평 정도 되고요. 옆에 또 한 10,000평이 있어요. 체육시설하고 뭐 이런 거 지을 건데 이쪽에 있는 강당이 지금 한 1,8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당입니다. 이제 여기서만 하는 원데이 세미나가 이제 여기서도 하고 본사 강당에서도 하고 지금 이제 여기 가까운 정안에 보물단지라는 곳에 오롯 공장을 지금 또 짓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거기 그 공장이 이 공장보다 조금 더 큽니다. 거기에 한 5,000명 들어가는 그런 강당이 지어질 거예요. 이 강당보다 2배 정도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 나오고 뭐하고 그러면 한 10,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는 창고로 쓰다가 의자 쫙 깔면 한 10,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이것저것 이렇게 지금 애터미에서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 지금 공장이 이제 곧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애터미, 요 앞에 있는 게 애터미 비전 센터인데 저기도 5,000명 정도 들어가는 강당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한 동만 하더라도 이 건물보다 더 커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공장들이 들어가는데 애터미 이제 해모힘 생산 공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콜마하고 반반씩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공장 착공을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 앞으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학교 곧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학교가 천안에 있는 병천면에 있어요. 거기 아우네 중학교라고 치면은 옛날 거기가 폐교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 자리에다가 지금 이제 전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학교를 저희가 고등학교 과정을 오픈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 모집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말, 귀한 그런 이제 아이들이 응모를 많이 해줬습니다. 오늘, 여기 선생님들이 잠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31일까지는 학생들을 계속 모집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잠깐 올라오시죠. 예. 예, 우리 교장 선생님. 예. 저희 소개받은 그 드림이 학교 교사들입니다. 저희들이 2년 동안 우리 회장님 모시고 또 지도 아래서 학교 설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체험 캠프도 하고 그리고 또 신입생 면접을 다 끝냈습니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우리 애터미 식구들이 관심 가져주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많은 우리 애터미 식구들이 우리 학교 아이들 보냈는데 책임지고 정말 진리 위해서 교육을 잘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 그리고 이 나라의 일꾼을 또 키우는 일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회 만나서 부자 되십시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저희들이 정말 좋은 교육을 해서 정말 귀한 인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네, 드림이 학교는 고등학생 과정을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시 모집은 저희가 진행을 마쳤고 현재 상시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1월 31일까지 상시 모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시 모집을 고려하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12월 1일 토요일에 천안 드림이 학교에서 입학 설명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받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 그 학교의 이사장인데요. 저도 교사입니다, 교사.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그래도
교사 자격증 하나를 따놨어요. 선생님 하고 싶어가지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이라고 문교부 장관 도장 딱 찍혀있는 상업 선생님이에요. 예, 상업 교사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제 직접 수업을 할 거거든요. 하는데 두 가지 제가 맡은 과목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돈 어떻게 벌 거냐, 애들한테. 어때요? 선생님으로서 적임자 맞죠? 돈을 안 벌어본 선생님들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돈 벌어 봤거든 애들아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기가 막히게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어떤 학교도 가르치고 있지 않은 과목을 제가 가르칠 거예요. 성공학. 어떻게 하면은 성공을 하는지 하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애들하고 직접 이렇게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 겁니다. 제가 성공학 분야에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은 서러운 대가예요. 그래서 카네기 스쿨부터 시작해서 지그지글러, 뭐 스티븐 코비 이런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달통을 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달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에게 3개월 코스로 1,100만 원 받고 제가 강의를 하더라도요 쫙 그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의를 듣고 받은 사람들이 성공을 다 하냐면 못 하더라고. 그래서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게 성공학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줄여가지고 인생 시나리오 쓰는 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그거를 정통 코스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제가 직접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보내주세요. 하여간 이제 이 학교의 목적은 물론 성공하는 데 있지 않아요. 성공이 아니고 선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런 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성공해서 남 위에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낮은 자리로 가고 더 힘든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기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슈바이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슈바이처는 의사였죠. 영국에서 선진국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잘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은 아프리카로 갔어요. 정글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갔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슈바이처가 유인이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그런 길을 가기를 바라지는 않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살 길만 찾아갈 때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아이들을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살 길만 찾아가니까 애들이 거기서 박 터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리로 가고 또 정말 남들이 안 가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인격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한번 길러보자. 그런데 그 학교는요 오무삼피예요. 근데 거기에 오불이 들어가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면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폭력을 행하면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도둑질하면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성적 타락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술, 담배. 내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잘 외워야 공부를 잘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학교의 모든 한 아이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학교의 모든 기능을 중지를 시켜요. 그리고 먼저 이사장이 회개를 합니다.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동장 가운데다 몽석을 깔아요. 예. 그리고 단식 투쟁에 들어가요. 일주일 목표입니다. 일주일간 단식 투쟁을 해요. 그런데 애들이 변화가 없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학교 문 닫아버립니다. 예. 학교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사장이 거기서 굶고 회개하고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밥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선생님들 다 앉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아마 애들이 다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당연히 할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자, 전교생이 회개를 하면은 그때 짐 싸 200km 행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죽어버리자. 죽더라도 해내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거 몸을 다 드리는 거예요. 마음도 다 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2년 동안 그런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것을 몸으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과서 다 치워버리고요, 교과과정 다 치워버리고요, 뭐 오자마자 야 책 펴 그래갖고 막 애들이 뭐 생각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아이들 오면은요 첫 한 학기는요 교과 수업 안 해요. 뭐만 배우냐면 성경만 배워요. 그래서 첫 학기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빛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내한테 뭐를 쌓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쌓고 지식을 쌓고 내한테 부를 쌓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박선희 이사장님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공로패를 하나 주셨습니다. 어떻든 앞을 못 보는 그런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자 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10억을 기부를 했고 매년 1억씩 기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매년 1억씩 하고 10년 동안 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걸 좀 땡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어제 잔뜩 발표를 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10억을 빨리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에만 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도에도 학교를 세우려고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선정이 돼서 인도에 날아갔습니다. 또 캄보디아에도 지금 학교를 세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경 이사장이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캄보디아에 가서 그 학교 세우는 것을 이제 검토를 할 겁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학교가 100개만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100개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지금 벌어놓은 것만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애터미는 매출이 정말 쑥쑥 커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내년에 중국에 들어가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진출한 나라마다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이제 중국이 오픈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빠른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애터미와 함께 이 노후 보장이 안 되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